23강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크게 보면 신체와 마음, 몸에 가하는 요양보호, 마음에 가하는 요양보호가 있는데 마음에 가하는 요양보호가 말과 의사소통, 즉 정서라고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기본을 딱 해서 하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요. 기본적으로 수용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요. 수용에다가 관심 갖기. 관심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하는 요양보호입니다. 이 관심은 다른 말로 긍정적인 표현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하는 요양보호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공감. 즉 정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의 기본은 공감인데요. 이 공감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에다가 관심 갖기. 관심 어떤 관심이냐? 긍정적 관심, 긍정적 표현. 이겁니다. 경청의 방법. 경청의 방법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의 방법 또는 태도는요. 혼자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합니다.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줍니다. 시선을 맞추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쓰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다 공감입니다.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서, 의사표현, 말하기에는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해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침해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 대상자의 기분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적 자세는 1. 공감하기, 2. 이해하기, 3. 지지하기, 4. 격려하기, 5. 수용하기. 수용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기고요. 공감은요. 수용 플러스 긍정적인 표현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긍정적 이렇게.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 대상자의 말에 공감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존중하기 좋은 방법 같네요. 2. 요약하기 지금까지도 잘하셨어요. 3. 관심 갖기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4. 덮어주기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5. 지지하기 자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까요? 공감은요. 가장 중요한 게 관심 갖기예요. 관심 갖기.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자, 반응을 보이며 바로 공감 표시. 이게 공감 표시예요. 한번 볼까요? 요양보호사가 그냥 일반적인 주제,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표현은 관심 갖기예요. 네,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듣고 말하기에 바람직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잦은 하품 2. 찡그리기 3. 비스듬히 서기 4. 팔짱 끼기 5. 시선 맞추기 여기서 공감적인 태도는 시선 맞추기죠? 시선 맞추기가 여기서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의사소통 시 대상자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충 짐작한다. 2.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 이야기의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4.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듣는다. 5.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다른 거 없어요. 효과적으로 듣는 것도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심 갖기. 한마디로 공감은 관심 갖기예요. 관심 갖기.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일관성이 있는지 관심 갖기.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 갖기. 그게 공감해주기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침해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한다. 2.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3. 먼저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다. 4.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설명한다. 5. 전달할 내용을 긴 문장으로 상세하게 말한다. 침해 대상자는 누구죠? 내가 조금 이제 상처를 입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진 대상자예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명령조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죠. 관심을 표명해 주고요. 대상자의 속도를 맞추고요. 간단한 단어,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설명을 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왜? 항상 기준은 누구죠? 요양보호 대상자. 그리고 요양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2.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대화 속도에 맞춘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분석하며 의미를 파악한다. 4.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5.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낮은 목소리 대상자의 대화 속도에 맞추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침해 대상자는 다시 한번 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뇌가. 자, 그래서 뭐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요. 대상자를 존중해야 되고요. 이게 공감이죠. 관심 갖기.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요. 속도에 맞춰주고요. 어린아이 대하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요.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고요. 가까운 곳에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요.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요.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합니다. 왜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하죠? 과거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있어요. 최신에 대한 기억이 자꾸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말을 모두 기록하면서 듣는다. 2. 대상자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듣는다. 3. 대상자의 말을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듣는다. 4.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5.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열심히 듣는 척한다. 옳은 것은요. 대상자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듣는 거죠. 이게 공감하는 태도죠.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틀렸어요. 모두. 그 다음에 나이가 아니라 항상 기준은 누구다? 대상자 기준. 그리고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요. 척은 아니죠. 다음 사항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원칙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74세의 치매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 지금 9시니까 병원에 가게 세수 먼저 하시고 옷 갈아입으신 다음 거실에 앉아 계세요 라고 말했다. 1. 존칭어 사용 2. 현재 상황 지시 3. 일상적인 어휘 사용 4.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 5.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 여기에서 잘못된 게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가 잘못된 거예요. 침해 대상자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침해 대상자는 뇌 기능이 많이 다운, 그러니까 뇌 기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한 번에 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존칭어.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 지금 9시니까 병원에 가게 세수 먼저 하시고 옷 갈아 입으신 존칭어 사용했죠? 현재 상황 지금 7시 해서 지금 9시 해서 현재 상황. 일상적인 어휘죠? 어려운 어휘 없죠? 얼굴을 자, 한번 볼게요. 얼굴을 보면서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시도 이거를 안 했습니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잘 이해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한다. 2. 대충 짐작한다. 3. 끊임없이 비교한다. 4.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5.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잘 이해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항상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공감은 관심 갖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말을 하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요. 또 대상자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간략하게 머릿속에 또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대충 이런 거 없고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대상자 기준입니다. 항상 그래요. 경청을 방해하는 것. 경청을 방해하는 건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끊임없이 비교한다.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항상 기준은 대상자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대상자와 시선을 맞춘다. 2.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한다. 3.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인다. 4.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 5.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지 않도록 한다. 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 이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죠? 시선을 맞추고 표정을 보고요. 그 다음에 끄떡이고 공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이게 다 공감하는 태도예요.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시선을 적절하게 맞춘다. 2. 상대방의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3.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 대상자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듣는다. 5.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방해하는 경우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죠. 나머지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시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듣고요. 그리고 상대방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듣는 게 그게 공감이거든요. 자, 이제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예요. 자, 다 기준을 보면 눈을 보면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항상 정면. 이거는 정면은 다 똑같아요. 정면. 자, 그리고 난청이 뭐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옳은 방법은 1. 입을 가리고 말한다. 2.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3. 말은 단호하게 한 번만 하고 반복하여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이해력과 관계없이 빨리 이야기한다. 5.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5번이죠. 5번이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공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천천히 차분하게 말한다. 3. 눈을 직시하며 속삭인다. 4. 긴 문장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5.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활용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자,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눈을 지시하면 속삭이는 게 아니죠. 즉시도 조금 애매한데 자, 눈을 보고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긴 문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난천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안 해요. 환경적 자극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판단력, 이해를 잘 못했을 때, 판단력이라니까 이해력이 떨어질 때, 그때 환경적 자극을 사용합니다. 난천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그리고 되풀이,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차분하게.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뒤에서 크게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말한다. 3. 소리치듯 크게 말한다. 4.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한다. 5. 정면에서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한다. 5번이죠? 5번.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2. 면담 시 주의력을 높이고자 서서 대화한다. 3.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4. 대상자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5. 이해가 안 된 경우에는 대충 이해한 척한다. 난청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안 들린 분을 공감,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되죠. 그래서 입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몸짓,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2.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3.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소음 있는 곳을 피한다. 5. 실물, 그림판, 문자를 이용한다.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청 대상자는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방법은 1. 입을 가리고 말한다. 2.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3. 말은 단호하게 한 번만 이야기한다. 4. 크고 빠른 톤으로 이야기한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전달을 돕는다. 난청 대상자는 안 들리기 때문에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입모양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전달을 돕는 거, 이게 난청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입을 가리면 안 되겠죠. 다른 거면서 이것도 뭐 경청에 또는 의사전달에 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빠른 톤 아니고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뒤에서 크게 말한다. 3.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말한다. 4.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한다. 5. 보청기는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난청 대상자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한다. 앞에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난청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는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선 방인과 관련해서 보청기가 뭐 깨졌다든가 이런 데도 그대로 둔다. 그거 방임, 그와 관련해서 시험에 주로 나왔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보청기는 입력은 높게, 반대로 써주면 돼요. 이거 높게, 출력은 낮게,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장애는 눈이죠, 눈. 눈이 잘 안 보이는 분. 자, 이럴 때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하지만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면은 다 똑같아요. 지시되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 그리고 대상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설명하고 시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방법은 1.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한다. 2.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 비언어적인 표현만을 사용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자, 실물 그림판 이거는 자, 이해력,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한테.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면에서.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은 뭐야?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시각장애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 아예 모르겠죠. 그리고 뭐뭐만도 틀렸어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서 이야기한다. 2. 입을 크게 벌리며 대화한다. 3.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4.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한다. 5.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하고 악수를 청한다. 시각장애는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각 대상자에게는 왼쪽, 오른쪽. 자, 누구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요양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저쪽 해봤자 모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대화한다. 이거는 자 청각 장애가 계신 분. 옆에서 이야기한다. 시각장애인도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좀 그거지만 시각장애이든 누구든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상자 정면에서 사물 위치를 가리키며 전달하는 대상자는 난청 대상자, 2. 언어장애자, 3. 시각장애자, 4. 판단력, 이해력 장애자, 5. 진압력 장애자.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자는 사물 위치를 잘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정면에서 사물 위치를 가리키며 전달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자는 누굴 기준으로? 시각장애자인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자, 이해력 장애. 이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 이건 다 똑같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해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해력 장애 대상자를 대할 때 옳은 것은 1. 실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2. 이름과 존칭을 사용한다. 3. 대상자 눈을 맞춘다. 4.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5.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 실물과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거고요. 이름과 존칭은요. 진압력 장애죠. 진압력은 뭐죠? 위치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뭐 이런 위치적인 거를 잘 모르는 거 그게 이제 진압력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대상자 눈을 맞춘다. 난청, 시각장애. 그리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게 말하는 거죠. 그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 이거는 난청, 대상자. 하여튼 이해력 장애는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이해력 장애는 그림. 그렇게.
다음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이 깊은 듣기 장애 유형은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 장애죠. 주의력 장애 있기 때문에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진압력 장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압력 장애는.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 진압력은 이름과 존칭, 일관성,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렇게. 침해 대상자의 증상 중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것은 1.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2.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3.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4. 간단한 가전제품조차도 사용하지 못한다. 5.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힌다. 진압력 저하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뭐 시간, 날짜, 장소, 위치 이런 거에 대한 뭐 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각력이 떨어지는 거 그걸 진압력 저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 요거 그게 진압력 저하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대하는 데 일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2.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간, 장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4. 낮 동안에는 기본 정보는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다. 5. 주체성 강화 훈련을 위해 존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간, 장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죠.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건 규칙은 근데 다 필요해요. 낮 동안은 기본적으로 자주 바꿔주는 게 아니죠. 인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체성 강화를 위해 존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방법은 1. 주의사항을 매번 구두로 알려준다. 2.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한다. 3. 시간, 날짜,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준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날짜, 사람 이런 것을 잘 인식 못하기 때문에 자주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자, 실물, 그림판, 문자판은 이해력 저하죠. 이해력.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나 뭐 사물의 위치 이거는 뭐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음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 있는 듣기 장애는 주의사항을 문서화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시간, 장소, 날짜를 계속 알려준다. 1. 시각장애, 2. 정서장애, 4. 진압력장애, 4. 주의력장애, 5. 노인성 난청. 시간, 장소, 날짜는요. 진압력장애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의식장애 낮은 지능이 주요 원인이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주의력장애 대상자, 5. 진압력장애 대상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진압력은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뇌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능이 낮아져서 그래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간단하죠? 공감, 그리고 구체적,
한 번에 한 개씩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뭐예요?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 번에 한 개씩 말하는 겁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할머니가 요즘 죽은 영감이 생각나서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가 1.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2. 왜 자꾸 제 말을 안 들으세요? 3. 손자한테나 신경 쓰세요. 4. 할머니나 신경 쓰세요. 5.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이게 공감이죠. 공감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긍정적 표현을 더해주는 거. 다음 사항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원칙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74세 치매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 지금 9시니까 병원에 가게 세수 먼저 하시고 옷 갈아입으신 다음 거실에 앉아 계세요 라고 말했다. 1. 존칭어 사용 2. 현재 상황 제시 3. 일상적인 어휘 사용 4.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 5.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유도. 여기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유도 그리고 구체적 이거 중요합니다. 공감 표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존칭어 사용했죠? 자, 세수 먼저 하시고 존칭어 현재 상황 지금 9시 현재 상황 일상적인 어휘죠. 얼굴 마주 보고 대하기 얼굴을 보면서 근데 한 번에 여러 가지씩 제시했으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해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예로 옳은 것은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 8시입니다. 아침 식사하세요. 3. 무엇을 잡수시겠어요? 4. 왜 잠을 안 주무시는 건가요? 5. 양치질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외출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씩 해야 되는 거죠. 자, 구체적 한 번에 한 개씩. 자, 8시입니다. 아침 식사했어요. 한 번에 한 개씩. 그리고 구체적이죠. 8시 이런 거. 어디가 구체적이 아니죠. 무엇도 구체적이 아니죠. 왜도 구체적이 아니죠. 양치질 하시고 이거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후에 이거 여러 가지죠. 치매 대상자가 밤새 배가 아파 잠을 잘 못 잤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돕기로 옳은 것은 1. 배를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2. 오늘 아침은 드시지 마세요. 3. 변비약을 드셔야겠어요. 4. 병원에 가셔야죠. 5. 자주 아프시네요. 어제도 아프셨잖아요. 이거 구체적이죠? 구체적.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2.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대화 속도에 맞춘다. 3. 대상자의 행동을 해석하며 의미를 파악한다. 3.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5.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중요한 게 공감이죠? 대상자 행동을 해석하며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방법은 1.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2. 유행어를 많이 사용한다. 3.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본다. 4. 어린아이 대하듯 하대한다. 5. 멀리서 이야기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보는 거죠. 공감이 기본이고요. 다음 상황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가원 원칙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74세 치매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할아버지 지금 9시니까 병원에 가게 세수 먼저 하시고 옷 갈아입으신 다음 거실에 앉아 계세요 라고 말했다. 1. 존칭어 사용 2. 현재 상황 제시 3. 일상적인 어휘 사용 4.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 5.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 여기에서 우선 존칭어 사용했죠. 뭐뭐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현재 9시 일상적인 어휘죠. 여기서는 얼굴 마주 얼굴을 보면서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를 안 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 한 가지씩 한다고 하면 지금 9시입니다. 병원 가게 세수하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옳은 것은 1. 업무상 반말을 사용한다. 2.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얼굴을 가깝게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4. 인지기능의 발달을 위해 함축적 질문을 한다. 5.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한다. 자,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말하면 안 되죠? 큰 목소리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얼굴을 가깝게는 안 해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한쪽적 질문은 안 됩니다.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표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 할머니 오늘 또 약 안 먹었지. 3.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으세요? 4. 냉면과 콩국수 둘 중에 무엇을 드실 겁니까? 5. 10시가 되면 세수하고 불을 끈 후 잠자리에 드세요. 4번 선택하게 한 거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구체적. 반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이 틀렸어요? 구체적이지 아니죠? 뭐 브라우스하고 두 가지 A 또는 B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입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10시가 되면 세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세수하세요. 잠자리에 드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1. 밥 드실래요? 아니면 죽 드실래요? 2. 할머니 오늘 또 약 안 먹었지. 3. 손자가 왔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4.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5. 양치질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외출을 하겠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명령형 안 됩니다. 뭐뭐 했지?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 안 돼요. 명령형 안 됩니다. 자, 여러 개를 한 번에 시키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음 대화와 관련이 깊은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아들이 요즘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볼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 존중하기, 2. 요약하기, 3. 격려하기, 4. 관심 갖기, 5. 덮어주기. 격려하기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하세요.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 그게 격려하기예요.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말을 사용한다. 2. 함축적 질문을 한다. 3. 반복하여 말하지 않는다. 4.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말한다. 5. 낮은 목소리를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낮은 목소리라는 거. 낮은 목소리. 큰 목소리 아니에요. 큰 목소리를 하면 싸우는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침해 대상자와 대화할 때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말한다. 2.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한다. 3.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4. 말 이외의 다른 신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5.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5번이 여기에선 정답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대화하는 거 아니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다른 신호,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신호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뭐예요? 몸짓,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의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 입술을 깨물거나 눈썹을 치켜뜬다. 2.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3. 대상자의 눈을 피한다. 4. 팔짱을 끼고 듣는다. 5.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언어는 말로 하는 거고 비언어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말이 어눌하지만 듣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경우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한다. 2.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3.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5.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잘했을 때에는 긍정 공감을 표현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큰 소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사용해도 됩니다. 지시대명사는 누구한테?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5번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던가? 2.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김. 3. 식사하셨어요? 아들은 씻고 있어요. 4. 여기가 무슨 요양원이에요? 우리 아들 집이야. 5. 물 좀 드릴까요? 무응답. 자, 치매가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요. 말기는 아예 뇌 기능이 거의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치매 말기.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이름을 부르며 대화한다. 2. 10시가 되면 주무세요. 2. 할머니는 오늘도 약 안 먹었지. 4.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5. 식사 후 양치하시고 외출하세요. 대상자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옳은 것은 10시가 주면 명령형 안 됩니다. 이것도 말 이렇게 함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명령조 안 돼요. 우유 드시겠어요? 콜라 드시겠어요? 이렇게 선택하게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개씩. 여러분들 합격하세요.